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식을 옳게 계산한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유리수의 사칙연산은 해마다 나오는 문제니까 좀 더 주의해서 보도록 하죠. 사칙연산은 우리가 순서에 좀 주의해서 보면 되는데요. 자, 지금 빨간색으로 밑줄신 부분,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먼저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괄호를 풀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다 플러스로 바꿔줬더니 1 플러스 2분의 1은 2분의 3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써준다면 3 빼기 2분의 3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밑줄 치 부분 곱셈을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곱하기를 먼저 계산을 해준다면 약분이 되어서 우리는 3 빼기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3 빼기 6은 얼마죠? 마이너스 3.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2번을 볼 건데요. 다음 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죠. 자연수의 개수는 1개이다. 자연수,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는 1개가 있네요. 그래서 얘는 맞는 내용이에요. 음의 정수는 1개이다. 음의 정수. 정수들 중에서 음수인 것은 마이너스 5. 1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정수가 2개이다. 정수를 찾아봤더니 아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자연수 2와 그리고 음의 정수 마이너스 5 그리고 0까지 해서 몇 개가 있다? 예, 3개가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음의 유리수는 2개이다. 음의 유리수 마이너스가 부호가 붙어있는 유리수를 찾아본다면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해서 2개가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여기 있는 수 6개는 모두 다 유리수인 게 맞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중학교 3학년까지를 통해서 배웠던 수들 중에서는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는요, 파이와 그리고 근호를 포함한 수들 이렇게 2가지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수가 아니라면 모두 다 유리수인 거죠. 그래서 유리수가 6개인 것 역시 맞는 얘기입니다. 등식 2 곱하기 a-2b는 3a 더하기 b-5에서 b를 a에 관한 식으로 옳게 나타낸 것은, 자, a에 관한 식, 자, 다른 거 잘 몰라. 이 a에 관한 식이 어떻게 나타내는 것인지 몰라도 보기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b는 얼마다. b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좌변에 b만을 남겨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볼 건데요. 먼저 괄호를 정리해 볼 거예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괄호를 이렇게 풀어준다면 우리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2 곱하기 a 빼기 2 곱하기 2b는 3a 더하기 b 빼기 5다. 계산해주면 2a 마이너스 4b는 3a 더하기 b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b는 좌변으로, 이 b는 좌변으로 이항을 하고 a는 모두 우변으로 이항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b는 3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다. 동류항을 계산을 해줘야겠죠. 자, 동류항을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5b는 a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b의 개수인 마이너스 5로 양변을 나눠준다면 이제 b는 마이너스 5분의 a 빼기 5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1 a 더하기 1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분수를 없앨 때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데, 분배 법칙, 이렇게 분배 법칙을 나눠서 써야 된다는 것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볼 건데요. 이 4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호를 포함한 식의 성질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호의 성질. 그 성질을 먼저 언급해 본다면 루트 a제곱이 a라는 거고요.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도 a라는 거고, 루트 a를 제곱하는 것도 a고,
마이너스 루트 a를 제곱하는 것도 a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 a는 0보다 커야만 한다는 거죠. 즉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좌변이 다 양수라면 당연히 우변도 다 양수여야만 한다. 근호를 제곱한 것들은 양수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위에 있는 식을 정리해 볼 거예요. 자, 마이너스 2를 근호 안에서 제곱했네요. 두 번째 성질과 같으니까 2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우리는 빨간색 밑줄 친 부분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죠. 그러니까 쟤는 마이너스 3이에요. 32, 8 이런 값들 우리가 바로 할 수 없으니까 소인수 분해를 해준다면 32는 4의 제곱 곱하기 2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루트 32는요 루트 4의 제곱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마찬가지로 루트 8 또한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2로 바꿔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트 32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4 곱하기 루트 2죠. 루트 8은 2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정리해 줬더니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나눗셈을 계산해야죠. 나눗셈 4 루트 2 나누기 2 루트 2 얘는 자 계산이 되니까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식은 마이너스 6 더하기 2 즉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루트 32와 루트 8을 고치지 않고 나눗셈을 먼저 계산할 수도 있어요. 이 값은 루트 4죠. 32 나누기 4니까 루트 4는 루트 2의 제곱으로 고쳐서 첫 번째 성질을 이용해서 바로 2라고 계산해줘도 괜찮습니다. 5번입니다. 어느 아이스크림 가게에는 딸기, 녹차, 호두, 초코 4종류의 아이스크림과 A, B, C 3종류의 컵이 있어요. 아이스크림은 4종류고 컵은 3종류다. 근데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개인가? 자, 우리는 컵을 골라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골라야 되죠. 컵의 종류는 4가지라고 했고요. 아이스크림은 3종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컵을 1번 컵, 2번 컵, 3번 컵, 4번 컵이라고 하고 아이스크림을 A, B, C라고 얘기한다면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컵이 1번일 때 아이스크림을 A, B, C 3개를 고르고 2번일 때도 3개를 고르고 3번일 때도 3개를 고르고 4번일 때도 3개를 고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컵의 4가지 모두 3가지씩의 아이스크림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총 12가지의 경우가 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서 얘기를 해줬지만 우리가 확률에서 얘기하는 동시 사건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아이스크림과 컵을 고르는 것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컵만 고르면 안 되고 아이스크림만 고를 수도 없는 거예요. 같이 다 골라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우의 수에서 곱하기를 이용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4 곱하기 3은 12다. 답은 4번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6번 문제는 집합 문제예요. 집합 문제는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과거에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지만 지금은 고등학교에 가서 배우는 내용이죠. 하지만 혹시나 고등학교 내용을 미리 준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A가 B의 부분 집합이어야 된다. 이 얘기는 A의 모든 원소가 B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B는 N의 약수들만을 모아놓은 건데 여기에 1과 2와 4가 반드시 다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N은 1, 2, 4를 모두 약수로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N은 1, 2, 4의 공배수라는 거죠.
1의 배수이기도 하고 2의 배수이기도 4의 배수이기도 해야 되니까 1, 2, 4의 공배수다. 자,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최소 공배수의 배수다. 그러니까 1, 2, 4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면 바로 4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4의 배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4의 배수다. 그러니까 4의 배수 어떤 것들이 있나요? 4, 8, 12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4하고 8 이렇게 두 개만 된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벌써 7번이에요. 이진법으로 나타낸 5자릿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나타낸 것은, 자, 우리가 진법으로 나타낸 수를 배우진 않았어요. 하지만 컴퓨터를 공부하려는 친구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정보교과에서 아마 배웠던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이진법으로 나타내었다. 이진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릿수의 0과 1만을 사용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5자리 중에서 가장 큰 수는 당연히 1, 1, 1, 1, 1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10진법, 우리가 지금 주로 쓰고 있는 10진법으로 나타낸다면 당연히 9, 9, 9, 9, 9가 가장 큰 5자리 수겠죠. 그러니까 2진법에서도 1, 1, 1, 1, 1이 가장 큰 수다. 그럼 얘를 10진법으로 어떻게 고치느냐? 가장 앞자리는 뒷자리부터 쓴다면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을 의미하는 거죠. 2의 0제곱 중학교 때 안 배웠네요. 얘는 1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10진법으로 고치려면 1 곱하기 2의 4제곱 더하기 1 곱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1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즉 16, 8, 4, 2, 2를 더한 거니까 3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죠. 이진법을 10진법으로 고치고 10진법, 8진법으로 고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보 시간에 배웠을 테지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수학 시간에 배우진 않아요. 나중에 혹시라도 컴퓨터 관련한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는요. 1차 방정식의 해를 알려주었어요. 1차 방정식이건 2차 방정식이건 상관없이 방정식의 해를 알려주었다면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해를 대입해봐라 이런 얘기죠. 해라는 것은 참이 될 때의 미지수의 값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무조건 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해보면 자, 2 곱하기 x가 1 빼기 3 곱하기 1 빼기 a는 4 곱하기 1 더하기 4죠. 혹시나 대입을 잘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x의 위치에 대입하면서 빨간색으로 적어줬거든요. 대입은 이와 같이 그냥 숫자를 대신 쓰기만 하면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자, 2 빼기 괄호 풀어야겠네요. 이렇게 해주니까 빼기 괄호 열고 3 곱하기 1 빼기 3 곱하기 a는 4 더하기 4다. 자, 얘는 3이고요. 3 곱하기 a는 3a라고 쓰죠. 다시 여기서도 괄호를 이렇게 풀어줘야겠네요. 그러니까 2 빼기 3 더하기 3a는 8이다. 자, 계산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고요. 이항할 거예요. 그러면 3a는 8 더하기 1, 즉 9죠. 따라서 a의 값은 3분의 9,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바로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방정식이 문제로 나왔는데 해를 알려줬다 혹은 근을 알려줬다면 반드시 그것을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대입을 해보도록 합시다. 9번인데요. 정의역의 정수 전체의 집합인 함수 fx에 대하여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정의역이 정수 전체다. 자, x가 2일 때 함수값을 물어봤는데 함수값이라고 하는 건 x 대신에 2를
대입하는 거죠. 여기에 2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2의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2 곱하기 2겠죠. 즉 마이너스 4다. 그러니까 기억이 옳은 것입니다. 니은에 FA가 6이다. 그 얘기는 자 FA를 계산해 본다면 마이너스 2 곱하기 A인데 이게 6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에 A를 곱했더니 6이 나왔다? 네, 당연히 A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러니까 니은도 맞다. 치역은 정수 전체의 집합이다. 우리 선생님 치역 사실 아까 문제에 나왔던 정리역도 안 배운 것 같은데요. 네.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고등학교에 가면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그냥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치역은 정수 전체의 집합이다.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것들이에요. 이런 함수값들을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럼 함수값들이 뭐 있냐? x에다가 0,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애들을 다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들을 구해본다면 우리는 4, 2,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런 값들이 바로 함수값들이 되는 거죠. 그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건데 함수값들을 모아봤지만 여기는 짝수라고 불릴 만한 아이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이나 3을 함수값이 될 수 있나요? 없는 거죠. 1이나 3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 x값은 정수가 아니라 유리수여야만 되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은 이제 그림을 보는 문제인데요. L과 M과 N이 모두 다 평행하다고 했어요. 평행한 상태다. 그 얘기는 자 여기에 보이는 각들의 크기가 같다. 그러니까 삼각형들에서 닮음이다라는 걸 이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여기 간단하게 빨간 이 검은색 동그라미 친 ABD라고 하는 삼각형과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삼각형 닮음이고요. 이 빨간색 삼각형과 커다란 까만색 삼각형 또한 닮음입니다. 그러면 이 닮은 삼각형들에서 길이의 비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들을 길이의 비에 중점을 두어서 얘기를 해본다면 자 빨간색으로 칠하는 이 세 개의 변이 있죠. 이 세 개의 변과 파란색의 변의 길이의 비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검은색과의 길이의 비 역시 똑같은 거죠. 그래서 AD와 DE, 자, 이 AD와 DE와 길이의 비가 같은 것을 찾아보면 빨간색과 파란색의 조합으로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빨간색과 파란색의 조합을 봤더니 4번의 FG와 GE, 얘가 빨간색과 파란색의 조합인 거죠. 그래서 길이의 비가 같은 것은 4번이다. 굳이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얘기한다면 우리는 삼각형 DEG와 AEF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학년 때 우리가 닮음을 이용한 길이의 비는 충분히 배웠을 테니까 간단하게 답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인데요. 11번 문제는 빈칸을 채우는 문제예요. 이 빈칸을 채우는 문제는 진짜 잘 몰라도 문맥을 잘 이용해서 앞뒤를 비교해 본다면 찾아낼 수 있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 내용을 쭉 봤더니 연립방정식에서 x를 소거하기 위하여 기억에 3을 곱했다. 그리고 니은에 뭐를 곱했다는 거예요. 곱했더니 이 식이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다. 우변만 볼까요? 13이 26으로 바뀐 거죠. 얼마를 곱해야 되는 거죠? 네, 2를 곱해야만 26이 된다. 그러니까 가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당연히 2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디귿에서 리을을 빼라고 했어요. 디귿에서 리을을 빼니까 여기 6x, 6x 없어지고요. 9x에서 9y에서 8y 빼니까 17y가 됐어요. 9에서 26을 빼면요 마이너스 17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 들어갈 내용은 마이너스 17이구나. 그러므로 y는 얼마다? 17y는 마이너스 17이라고 했으니까 방정식을 해결해 준다면 y는 마이너스 1, 즉 다에 들어갈 내용은 마이너스 1이다. 자, 가나 다의 값을 다 구했네요. 자, 그러면 가나 다에 들어갈 내용은 얼마죠? 네,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 2와 마이너스 17과 마이너스 1 들어가 있는 1번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원의 둘레의 길이를 1대2 대 3대 4로 나누었다고 했어요. 부채꼴로 나눴다고 했는데 우리가 부채꼴에 대해서 배웠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냐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넓이나 다 어디와 비례한다? 중심각과 비례한다 이거죠. 중심각의 크기와 비례한다. 중심각의 크기가 2배, 3배, 4배로 늘어난다면 호의 길이도 2배, 3배, 4배로 늘어나고 넓이도 2배, 3배, 4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레를 1대2 대 3대 4로 나눴다는 얘기는 중심각도 1대2 대 3대 4로 나누었다. 중심각의 넓이의 합은 중심각의 크기의 합은 당연히 360도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1대, 2대, 3대, 4 즉 10개로 나누었다 이거죠. 10개. 그러면 한 개는 36도일 거고 72도일 거고 108도일 거고 144도 이렇게 4개로 나누었다 그 얘기네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36도. 답은 3번이다. 1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부등식의 해를 알려줬어요.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식을 한번 전개해보죠. 자, 식을 전개해봤더니 3-4a는요 6-3a 이하다. 여기 4x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x는요 6-3a 빼기 3 이하라는 거예요. 계산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4x는 3-3a 이하고요. x는요 마이너스 4분의 3-3a 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어진 해가 3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얘가 3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3-3a가 3이니까 3-3a는요 3 곱하기 마이너스 4 즉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12 빼기 3 즉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15니까요 a는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다 이렇게 하는 걸 바로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 부등식을 나눌 때 이 음수로 나눈다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 주의해야 되고요. 이 문제를 봤더니 앞에 풀었던 방정식 문제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방정식에서도 해를 알려줬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해를 대입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풀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가능해요.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완벽하게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x는 3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식을 부등식을 그냥 다 등호로 바꿔놓고 문제를 해결하여도 사실은 a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x의 3을 대입해서 3-4 곱하기 3은 3 곱하기 2-a 이렇게 이 등식을 풀어도 a를 구할 수는 있다 이 얘기죠. 선생님 말이 의심이 되는 학생들은 나중에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4번이에요. 그림과 같이 1cm 간격으로 직선이 있는데 A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3개의 직선만 만나도록 해라. 자, 빨간색으로 원을 한번 그려봤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미 직선 3개하고 만났어요. 얘네들. 원이 조금 더 커져서 이렇게 된다면, 파란색 원을 그린다면 직선을 5개하고 만나죠. 상당히 많이 만나게 되네요. 그래서 파란색과 빨간색 중간에
이런 원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런 원. 이런 원을 그려봤더니 얘도 5개의 직선과 만나죠. 그러니까 빨간색의 원이 점점 커지면 위아래로 동시에 커지잖아요. 그래서 만날 때는 하나의 직선, 검은색이 만나는 것처럼 이 직선과 만나는 순간 밑에도 만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4개의 직선을 만나는 일은 없고 3개의 직선을 만나거나 5개의 직선을 만나거나 아니면 아주 작았을 때는 하나의 직선만 만날 수도 있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이것들을 다 지워놓고 다시 얘기한다면 원의 반지름이 이 빨간색 원, 딱 3개의 원과 정확하게 만나는 이때와 파란색 원, 파란색 원, 이 2개의 원 사이의 크기일 때 우리는 3개의 직선과 만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정확하게는 빨간색 직선 이어도 3개지만 파란색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의 반지름 이상이어야 되고 빨간색 반지름 이상이고 파란색 반지름 이하여야 되니까 우리는 R이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반지름 1 이상이고요. 파란색의 반지름 2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네, 답은 3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일차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자, 한번 보면 먼저 2x 그리고 2x 마이너스 이렇게 첫 번째와 세 번째 함수를 보면 x 앞에 있는 개수가 똑같죠. 네, 이걸 우리가 1차항의 개수를 우리가 기울기라고 배웠을 거예요. 이게 같으면 평행한 거죠.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평행한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다. 네, 지금 언급한 것처럼 첫 번째와 세 번째 그래프는 평행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물어봤는데 원점은 우리가 y절편이 얼마여야 된다? 네, y절편이 0이어야만 된다. y절편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뒤에 나와 있는 상수항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상수항이 0인 것이 y절편이 0인 것이니까 우리는 몇 개가 있다? 1개가 있다. 첫 번째 것 하나만 원점을 지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y절편은 모두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상수항을 봤더니 첫 번째는 0,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그래서 모두 다른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르고요. x절편은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x절편을 구하는 값은 y의 값에 0을 대입해서 1차 방정식을 해결해 줘야죠. 그러면 x절편이 0이고요. 얘는 3분의 5, 3이죠. 모두 같은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 2개가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르다. 따라서 3번이 틀린 보기다 이겁니다. 5번도 한 번 더 볼게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처음에 봤던 이 기울기가 양수여야만 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식에서 기울기의 음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그래프이다. 그러니까 증가하는 것은 3개인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6번 문제도 앞에 봤던 것처럼 빈칸을 채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보면 우리가 그 과정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채울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을 봤더니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어요. 두 내각의 크기가 같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뭘 가정하고 시작하는가? 두 내각의 크기가 같다고 했는데 B와 가가 같은 거죠. 그림을 봤더니 B와 똑같은 각이 표시된 것이 C네요. 그러니까 가에는 각 C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론은 AB와 AC 이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결론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 갔느냐 내용을 한번 쭉 보니까 D라고 하는 수선의 발을 그어서 삼각형 2개를 비교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 삼각형 2개가
합동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A, B와 AC가 같다라는 걸 이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형 ABD라고 하는 이 삼각형과 어떤 삼각형이 같아야 AB와 AC가 같으냐면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ACD라고 하는 삼각형이 ABD와 합동이어야 된다. 가와 나를 몰라도 우린 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에서 당연히 각 C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요. 각 BAD, 자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각 BAD, 지금 우리가 결론을 알았어요. ACD와 같아야 되는데 그럼 이 파란색 BAD라고 하는 각은 어떠한 각과 같아야 되는 거죠? 네, 각 CAD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각 CAD와 같아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 가에는 각 C, 나에는 CAD, 다에는 삼각형 ACD가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벌써 17번입니다. 순환소수에 대한 설명이에요. 순환소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순환소수는 우리가 분수로 고칠 수 있는데 순환소수는 유리수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0점 순환마디 137은 어떻게 나타냈느냐? 순환마디에 있는 개수만큼 9의 개수를 써주고 전체 수를 써준 뒤에 순환마디 아닌 것들이 있다면 빼줘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999분의 137입니다. 순환마디가 137인 0137이 아니라 137이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고요. 니은은 999분의 137이다. 분수로 나타내는 건 맞는데 이것이 기하분수인가요? 얘는 기하분수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소수점 아래 10번째 자리의 숫자는 1이다. 자, 해볼까요? 1, 3, 7, 1, 3, 7, 1, 3, 7, 1. 자, 얘가 10번째 자리수죠? 그래서 디귿 또한 3이네요. 자, 이런 디귿 마지막 세 번째 디귿은요, 10번째 자리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직접 썼지만, 쓰지 않고 얘가 100번째 자리수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구하냐 하면, 순환마디가 3개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주어진 10을 3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가 존재하는데 이 나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환마디에서 첫 번째 1, 3, 7 중에서 첫 번째 수가 바로 10번째 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가 2라면요. 네, 두 번째 3이 바로 그 해당하는 숫자가 된다. 이렇게 구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인가요? 5번이네요. 18번인데요. B분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평행하더라.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평행하더라. 그 얘기는 Y의 개수 분의 X의 개수, 검은색 분의 빨간색의 비율이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2와 두 번째 식에서도 Y개수 B분의 A라고 하는 값이 서로 같아야만 된다고요. 그러니까 B분의 A는 얼마야 된다? 3분의 2여야 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 남자아이의 얘기는 필요 없는 건가요? 네.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필요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필요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는가? B분의 A의 값은 바로 알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상수항, 이 상수항의 비율까지 고려를 하였을 때 상수항까지 똑같다면 우리는 두 1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일치하는 거고, 상수항이 다르다면 우리는 서로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일치하는 것과 아예 만나지 않는 것을 얘기할 때는 남학생의 얘기가 필요하지만 B분의 A의 값만을 구할 때는 남학생의 얘기는 필요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3분의 2, 2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19번의 내용도 이제 천천히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먼저 몇 명이 봉사활동을 한 것인지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구해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필요 없을지도 모르지만 당연히 명수를 계산하는 것이 나중에는 도움이 되게 되겠죠. 2명, 1명, 4명, 5명, 4명, 6명, 3명, 1명이네요. 자, 더해볼까요? 이렇게 더하니까 3명, 9명, 10명, 4명이네요. 따라서 19 더하기 7 하니까 26명. 우리는 총 26명의 학생들의 시간을 조사하는 거구나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계급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계급의 크기는 당연히 0에서 2 사이 2시간, 4에서 6 사이 2시간, 당연히 2시간인 게 맞죠. 모두 26명이다? 맞는 얘기예요. 도수가 3인 계급, 3인 거 여기 있네요. 계급은 12 이상 14 미만이니까 계급값은 여기 정확히 중간 13인 것이 맞아요. 12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학생이라고 했는데 12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학생은 3명과 1명, 총 몇 명이다? 4명이다. 따라서 4번이 틀린 내용이다 이거죠.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여기 있어요. 여기 10에서 12,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인 것 맞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은 4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알려줬어요. 아까 이런 비슷한 문제를 풀어봤죠. 방정식에서 해 또는 근을 알려주면 어떻게 해라? 일단 대입해봐라. 대입해 볼 거예요. 그랬더니 1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a가 0이네요. 계산했더니 1 더하기 2 더하기 a가 0이니까 3 더하기 a는 0이 되어서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자, a의 마이너스 3을 다시 대입해 줬더니 x제곱 더하기 2의 2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인수분해해야겠죠. 더해서 2가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수가 3과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x의 값은 1 또는 x는 마이너스 3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한근 이 b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해서 9다. 답은 5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21번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어느 동아리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운동한 시간을 나타낸 도수 분포표라고 했어요. 자, 평균을 구할 건데 도수 분포표의 평균은 어떻게 구했었냐면 먼저 계급값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 계급값과 학생 수, 즉 도수를 곱해서 모두 다 더하는 거였죠. 더했더니 22 하니까 76이 되겠네요. 이 더한 값을 우리는 전체 합계 20으로 나눈 게 바로 평균이었다 이겁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에요. 22번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수학실과 음악실의 넓이의 합이 화장실의 몇 배인가.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수를 계산할 때는 당연히 수학실과 음악실의 넓이를 더해서 이 값을 화장실의 넓이로 나누어서 구하겠죠. 다만 문제가 문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똑같은 방법을 이용할 거예요. 수학실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죠. 수학실의 넓이는 3a 곱하기 2a 더하기 b니까 우리는 전개해 준다면 6a 제곱 더하기 3a
B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음악실의 넓이는요 3A 곱하기 3B니까 9AB예요. 따라서 우리가 수학실과 음악실의 넓이의 합은 6A 제곱 더하기 3AB와 9AB를 더하는 값 6A 제곱 더하기 12AB인 거죠. 그렇다면 화장실의 바닥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2A 곱하기 3이니까 6A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하자고 했죠? 이 더한 것을 뭐로 나누자? 화장실의 넓이 6A로 나누어 보자 라고 한 거예요. 자, 식을 써보니까 6A분의 6A 제곱 더하기 12AB인데 A 약분해서 없어지고 6을 약분해서 없애줬더니 우리는 A 더하기 2B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문자의 나눗셈을 잘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이 나누기 6A를 곱하기 6A분의 1로 바꾸어서 곱하기 전개해서 계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A 더하기 2B가 몇 번에 있나요? 네, 답은 2번입니다. 23번은 회전하였을 때 생기는 도형에 관한 문제네요.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먼저 오각형을 회전한 도형인데 회전한 도형을 같이 한번 그려보고 생각해 볼게요. 회전한 도형은 아마도 오른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대칭적인 모양이 먼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회전하기 때문에 원형으로 돌아서 우리가 이렇게 바닥을 보면 원이 될 것이고 중간도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은 원 기둥형이 될 것이고요. 위에 있는 파란색 부분은 원뿔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기둥과 원뿔이 합쳐진 모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자르니까 단면이 오각형이다. 네, 당연히 이런 모양, 얘가 그대로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모양, 오각형의 모양이 나옵니다.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다면 우리는 이런 평면을 툭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면 이렇게 원만 남을 거예요. 선생님, 위쪽에 원뿔 모양을 잘라내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도 원인 게 맞아요. 이런 회전 도형은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나눈다면 모양에 따라서 어떤 도형을 회전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다면 무조건 원의 모양이 나오죠. 회전축에 붙어 있다면 원이고요. 떨어져 있다면 도넛 형태의 원이 나올 거예요. 마지막 디귿,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모두 합동이다. 모두 다 원으로 나온다고 하긴 했지만 그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밑에 원기둥과 원뿔을 한번 봐요. 원기둥과 원뿔. 위에 있는 원뿔만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생긴 원뿔을 그냥 한번 생각해 볼게요. 회전한 게 원뿔이니까 여기를 빨간색 평면으로 자르면 여기 이런 원이 생기고요. 파란색 평면으로 자른다면 이렇게 큰 원이 나오죠. 당연히 두 개는 합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과 니은은 참이지만 디귿은 틀렸다. 그러면 답은 몇 번인가요? 네, 기억과 니은은 맞았는데 디귿이 틀렸으니까 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24번은 꼬인 위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AG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AG는 A와 G를 이렇게 쭉 이었어요. 꼬인 위치예요. 여러분들 꼬인 위치 기억나나요? 직선과 직선 사이 위치 관계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얘기해 볼 수 있지만 먼저 만난다와 안 만난다를 얘기할 수 있는데 안 만나는 것들은 평행 또는 꼬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AG와 평행한 거 빼고 만나는 애들 빼고 나면 꼬인 위치가 되겠죠. 먼저 만나는 거 빼보죠. A에서 만나는 거 AD, AB, AE. G에서 만나는 거 CG, HG, FG 이렇게 되겠네요. 평행한 거 있나요? 평행한 거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다 꼬인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래서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의 개수는 6개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25번은요. CD의 변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A, G, D의 넓이를 x에 관한 식으로 옳게 나타낸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CD가 뭔데요? 자, 위에 그림이 있죠? 자, CD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이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AGD의 넓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x에 관해서 한번 나타내어 봐라 이거예요. 자, x를 나타냈으니까 우리는 AD의 길이를 x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에서 x를 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는 GD의 길이만 알면 돼요. GD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문제 위에 조건을 봤더니 ABC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러니까 이 각은 45도다. 따라서 동의각인 AGD, 요 각 역시 45도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AGD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 역시 7-x니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겠네요. 2분의 1 곱하기 7-x의 제곱. 답은 몇 번이라고요? 5번입니다. 26번 문제는 25번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이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림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자, BF의 길이가 1이라고 했네요. 자, 이 길이가 1이에요. 그때 HGE의 넓이가 HBF의 넓이의 4배다. 자, 이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가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의 4배다 라고 했어요. 자, 아까 우리가 간단하게 언급했었는데 삼각형 ABC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란 얘기는 여기에 있는 3개의 삼각형,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과 가장 큰 ABC 모두 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란 얘기예요. 모두 다 닮았다라는 거죠. 닮았다라는 얘기는 닮은 비는 넓이의 비를 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걸 가지고 길이를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우리가 닮은 비를 제곱한 게 바로 넓이 비죠. 넓이 비가 4배라 그랬어요. 지금 파란색과 빨간색의 비율이 1대 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닮은 비는 얼마다? 1대 2다. 즉, 이 길이는 2라는 거예요. 이것도 2죠. 근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HF 길이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이게 CD의 길이가 얼마예요? 3이에요. 그러면 AD의 길이는 4겠죠? GD의 길이가 얼마예요? 4예요. 그러니까 FC의 길이는 얼마다? 2 더하기 4니까 6이다. 즉 사각형 CDEF의 넓이는 6 곱하기 3 해서 18이다.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15m 긴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을 만들 거예요. 자,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직사각형 모양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세로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가로의 길이는 15m 더 기니까 x 플러스 1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이 모든 것들 더한 4x 더하기 30이 되겠죠. 이 둘레의 길이가 110 이상이 되어야 되고 150 이하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문제를 풀어볼 건데 세 변이 있지만 우리는 모두 다 30을 빼준다면 우리는 80, 4x, 120이 되겠네요. 세 변을 이번에는 4로 나누어 줄 거예요. 나누면 우리는 x는 20 이상이고 30 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짧을 때는 20이고요. 가장 길 때가 30이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A와 B의 합은 얼마다? 50이다. A 주머니에는 1부터 6의 숫자가 적힌 공이 6개 있고요. B는 8개가 있네요. 한 개의 공을 각각 꺼낼 때
그러면 총 몇 가지의 경우가 가능할 것인가? 우리는 두 개를 모두 다 꺼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곱하기를 이용해야 되겠죠. 따라서 A 주머니에 나올 수 있는 경우 6가지와 B에서 8가지를 더하는 값 48이 바로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봤더니 짝수가 나와야 되니까 3가지 경우가 있고요. 3의 배수니까 2가지가 있겠네요. 2개를 곱했더니 6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48분의 6 해서 8분의 1, 답은 2번입니다. 29번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사다리꼴의 넓이는요, 우리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런 방법을 통해서 넓이를 구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AD의 길이와 BC의 길이만 안다면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바로 여기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BC의 길이죠. BC의 길이는 이 밑에가 8 합쳐서 1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뭐만 더 알면 되느냐? AD의 길이를 알면 될 것 같아요. AD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보조선을 하나 그어볼 거예요. A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쭉 내려볼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니까 마치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것 같은데, 자, 이걸 왜 그렸냐면 여기 파란색 선의 길이와 이쪽에 있는 파란색 선 2개의 길이가 서로 똑같죠. 똑같은 파란색 선의 길이를 2개를 더해서 8이 되었으니까 이 파란색 길이는 얼마가 되어야 된다? 4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파란색 이 길이도 얼마라는 거예요? 4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길이만, 요 길이의 길이만 알면 AD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빨간색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는 조금 더 길이를 표시해 볼 건데 이 파란색의 길이 역시 4예요. 그리고 선생님 동그라미 치는 이 사각형 있죠? 이 사각형은 당연히 직사각형일 거 아니에요. 평행이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빨간색의 길이도 4다. 그러니까 우리는 AD의 길이는 8이고 선분 BC의 길이가 16이니까 구하고자 하는 사다리꼴의 넓이는 8 더하기 16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다. 그러니까 24 곱하기 8 나누기 2니까 답은 96, 5번이 되겠네요. 자, 서답형 1번이에요. 71을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해볼 거예요. 자, 71을 소인수 분해라고 했으니까 해보면 71을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게 좋더라고요. 72는 8, 9, 70이고요. 8은 2 곱하기 4, 4는 다시 2 곱하기 9는 3 곱하기 3이죠. 자, 어떤 수들의 곱으로 나타내어지는 나눠가는 건데 그 결과가 다 소수가 될 때까지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2가 3개, 3이 2개 있으니까 우리는 72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얼마를 곱해야 100의 배수가 되느냐를 알아봐야 돼요. 자, 100을 한번 소인수 분해해보면 100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72에서 어떠한 수를 곱했더니 얘가 다른 수 곱하기 100이다 라고 하려면 소인수 분해한 결과가 72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인데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적어도 이 동그라미 안에는 5의 제곱이라는 표현은 들어가 있어야 오른쪽에 2가 2개가 있고 5가 또 2개가 되는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그라미에 5의 제곱이 들어가게 되면 5의 제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수가 들어간다면 무조건 100의 배수가 될 것이다. 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얘밖에 없으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은 5의 제곱 즉 25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100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2의 개수는 충분하니까 5의 개수만 늘려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서답형 2번을 한번 볼게요. 서답형 2번은 우리가 함수와 관련한 문제인 것 같은데 오전에 900톤의 물을 흘려 보냈어요. 이미. 그리고
낮에 다시 30분당 100톤씩 보내는 거죠. 그러면 1번을 보니까 12시부터 X시간이 지났을 때 흘려보낸 물의 양을 물어봤어요. X시간? 우리는 30분을 얘기했는데 X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1시간에 얼만큼의 물이 나가느냐? 200톤의 물이 나가는 거죠. 따라서 처음에 이미 나간 양은 900인데 1시간당 200톤이니까 200X를 더하는 것이 바로 오늘 흘려보낸 물의 양이 되겠습니다. Y는 900 더하기 200X가 되는 거죠. 근데 이번 문제는 전체 양이 2600톤이 되는 시간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Y가 2600이 될 때가 언제냐? 2600은 900 더하기 200X라고 우리가 식을 세워서 풀어주니까 200X는 1700. 따라서 X는 2분의 17 얼마예요? 8.5죠. 낮 12시부터 8시간하고도 30분 뒤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후 8시 30분에 바로 물의 양이 2600톤이 흘러내려갔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서답형 3번 문제를 볼게요. 여기도 보기가 있기 때문에 소문항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AC와 F2의 길이의 B를 구해봐라. AC하고 F2의 길이를 구해봐라? 길이의 B를 구하라고 해서 길이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 빨간색 AC와 파란색 F2의 길이의 B를 구해봐라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각은 여기가 똑같이 90도네요. 그래서 삼각형 BAC와 삼각형 BFE를 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빨간색 큰 삼각형과 파란색 작은 삼각형을 볼 거라는 거죠. 얘네들은 닮음이에요. 닮음이에요. 왜? 90도로 서로 똑같죠. 여기 각 B라고 하는 각이 공통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당연히 닮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닮은 B를 이용하면 AC와 FE의 길이의 B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닮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닮은 B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길이를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방금 닮음이라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BD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8이 되겠죠. 8이에요. 자, 그리고 우린 하나 더 쓸 건데 삼각형 EFB와 삼각형 EFD가 합동이라는 사실도 한번 이용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용하느냐? 자, 문제의 조건을 봤더니 이 B의 길이와 D의 길이가 같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직각이기 때문에 얘네는 두 직각 삼각형이죠. 직각 삼각형인데 빗변의 길이가 같고 이 F의 길이가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무슨 합동이다? RHS 합동이다 이거예요. 합동이니까 DF의 길이가 4고요. FB의 길이도 4죠. 그러면 이 두 삼각형에서 선분 BF와 선분 BA가 대응하는 변이니까 길이의 B 4대 12 이게 바로 닮은 B가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빨간색과 파란색 아까랑 색이 조금 바뀐 것 같은데 길이의 B를 구한다면 1대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AC 대 F2의 길이의 B는 AC가 3이니까 3대 1이다. 3대 1이다. 자, 마지막 문제는 A2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A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는가? 자, A의 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3대 1이니까 우리는 여기 BC의 길이가 15잖아요. 그럼 B의 길이가 얼마란 얘기예요? 5란 얘기죠. 3대 1이니까. 따라서 A의 길이는 얼마다? 7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의 답은 7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도 소문항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문제를 보고 뭘 구해야 되는지 안다면 바로 구할 수 있겠지만 소문항을 보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힌트도 얻을 수 있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다 읽어보는 것이 좋죠. 첫 번째는
정면도의 단의 넓이의 합을 이용해서 각 개수들의 합을 구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합일 때 x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거죠. 자, x가 나와 있고 우리 문제의 조건을 한번 쭉 봤더니 모든 단의 높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단의 높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의 길이는 2씩 커진다. 자, 뭐 첫 번째 위에 셋째 단은 x의 길이로 똑같은데 밑에는 여기가 x에서 2만큼 커지고요. 그 다음에 x는 4로 x 플러스 4로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럼 각각의 넓이는 얘는 x제곱이고요. 얘는 x 곱하기 x 플러스 2, 즉 x제곱 더하기 2x고요. 얘는 x 곱하기 x 플러스 4, 즉 x제곱 더하기 4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1번에서 구해야 되는 얘는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4x 하니까 3x제곱 더하기 6x예요. 따라서 A는 얼마라는 거예요? 3이고 B는 6이고 C가 0인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과 6과 0을 더한 9가 되겠다. 그렇다면 넓이의 합이 70이라고 했으니까 70이 일단 얼마냐? 자, 3x제곱 더하기 6x는 72라는 거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x제곱 더하기 2x는 24네요. 좌변을 이항해줬더니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4는 0이고요.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6, x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자, x는 음수가 되어서는 안 되죠. 반드시 양수여야 되니까 뭐만 가능하다? 4인 것만 가능하다. 2번 문제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 이 부분의 풀이가 필요하겠고요. 지금 선생님 말로 하면서 했기 때문에 순서는 약간 좀 뒤죽박죽이 되어 있지만 풀이 과정을 좀 깔끔하게 써주면 되겠습니다.